뇌는 한 번 굳어지면 더는 바뀌지 않는다는 낡은 믿음. 어릴 적 형성된 회로는 평생 간다는 통념. 하지만 노먼 도이지는 말한다. 뇌는 스스로를 다시 만들 수 있다. 경험은 뇌의 지도를 바꾼다. 훈련은 기억의 구조를 바꾸고 감정은 신경망을 다시 연결한다. 나는 이 챕터를 시작하며 한 개의 진실과 마주한다. 자신이 바뀔 수 없다는 상식과 평가에 무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한 희망의 불씨가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희망은 단지 마음가짐이 아니라 신경 가소성이라는 과학적 근거로부터 증명된다. 포츠센트 다르로스라는 여성은 사고로 인해 뇌의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세상은 늘 흔들렸고 그녀는 걷는 법조차 잊었다. 하지만 놀라운 실험과 훈련을 통해 그녀의 뇌는 완전히 새로운 감각 체계를 만들어냈다. 혀에 자극을 주는 특수 장치를 통해 신체의 균형을 다른 방식으로 재학습했던 것이다. 그녀의 뇌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회로를 만들어냈고 그 회로는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유연성이자 뇌가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 그리고 삶을 재설계하는 가능성이다. 뇌는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다. 뇌는 기억을 짜고 감정을 해석하며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유기체이다. 신경 가소성의 가능성은 단순한 희망 그 이상이다. 강박증 치료, 학습장애 개선, 중풍 후 재활,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 성격 변화, 이 모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은 하나이다. 뇌는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구조도 기능도 완전히 새로워진다. 정리하자면 챕터 1은 이 책의 철학이자 기초를 선언한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뇌는 살아있는 구조다. 훈련과 사유는 실제로 회로를 바꾼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열기 위한 문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묻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떤 삶이 정말로 바뀌었는가?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중독과 강박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마치 자기 몸이 아닌 누군가의 의지에 이끌리듯 반복되는 행동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문득 자각한다. 그리고 그제야 묻기 시작한다. 나는 바뀔 수 있을까? 이번 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깊은 상처와 중독,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다시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변화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도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자각,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의해 정신적 회복도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중독과 강박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마치 자기 몸이 아닌 누군가의 의지에 이끌리듯 반복되는 행동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음란물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늘 강박적인 생각 속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 예컨대 한 남자는 오랜 시간 동안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현실을 분리할 수 없었고 인간관계는 점점 더 파괴되어 갔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삶은 무의미하게 반복되었다. 그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절망의 바닥에서 그는 다른 가능성을 만나게 된다. 바로 뇌는 자신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사용을 멈춘 회로는 점차 약화된다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였다. 그는 의식적으로 뇌의 회로를 다시 설계해 보기로 한다. 특정한 이미지가 떠오를 때마다 대체 생각을 떠올리고 주의 집중을 옮기고 정기적인 훈련을 병행한다. 단 몇 초의 결정이 모여서
그의 뇌는 점점 다른 회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에는 억지로 걷던 낯선 길이 나중에는 발에 익은 일상이 되는 것처럼 그는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감정을 되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바뀔 수 없다는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열어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전직 군인의 사례도 본다. 그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점진적 노출 훈련과 감정 조절을 통해 뇌의 반응성을 낮추는 훈련을 지속하며 그 역시 다시 인간다운 삶의 중심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자각,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의해 정신적 회복도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 문턱은 오히려 뇌의 가능성이 깨어나는 지점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된다. 뇌를 바꾸는 생각은 실제로 삶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렇게 믿으며 살아간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화가 나면 쉽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 이 모든 것을 성격 혹은 기질이라는 말로 정당화하며 바꾸기 힘든 고정된 자아로 여긴다. 하지만 노먼 도이지는 말한다. 뇌가 바뀔 수 있다면 습관도 고통도 성격조차 바뀔 수 있다. 사람의 성격은 단단해 보이지만 그 또한 뇌 속에 형성된 반복된 회로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반응하고 느끼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다. 한 예로 만성적인 공포 반응을 겪는 여성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녀는 항상 미래에 닥칠 불행을 예감했고 작은 변화에도 과도한 불안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뇌 역시 훈련을 통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상과 인지 재구성 훈련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회로와 판단하고 해석하는 회로를 분리해 나갔다. 점점 그녀의 반응은 조절 가능해졌고 자신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된다. 또 다른 사례는 만성 통증 환자이다. 그는 이미 육체적인 손상은 치료되었지만 뇌 속에서는 여전히 통증 자극이 기억된 상태로 존재했다. 이 경우 통증은 더 이상 몸의 반응이 아니라 뇌가 학습한 반응이 된 것이다. 그는 거울 치료, 시각 피드백, 집중 훈련 등을 통해 뇌의 통증 반응을 점차 낮추고 뇌가 통증이 없는 상태를 다시 학습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그 익숙함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이든 고통이든 오래된 트라우마의 그림자까지도 뇌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기억하고 다르게 반응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 도이지는 말한다. 우리가 우리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제 변화의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생각한다. 작은 걱정, 무심한 판단,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런데 이 생각이 단지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 행위라면 어떨까?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생각은 뇌 안에 물리적 흔적을 남긴다고 노먼 도이지는 말한다. 즉, 생각은 뇌를 조직하고 설계하며 조정하는 도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이건 무의미해 라는 생각을 하면 뇌는 실제로 그 무력함의 회로를 강화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인내, 집중, 감사, 용기를 반복해서 사유하면 그 회로는 점차 넓어지고 더 빠르게 작동하게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의 합이다라고 도이지는 말한다.
정신적 리허설 기법도 있다. 스포츠 선수나 연주자들이 실제 행동을 하기 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이다. 놀랍게도 이런 훈련은 실제로 신체 근육이나 감각을 훈련하는 것과 유사한 뇌 회로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는 우리가 뇌에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나는 매일 어떤 생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들이 모여 내 삶에 어떤 회로를 설계해 왔는가? 도이지는 사유하는 자아, 선택하는 자아로서의 인간을 다시 일깨운다. 우리는 뇌를 바꾸는 존재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디자인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생각 한 줄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과 훈련이 뇌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도이지가 제안하는 뇌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이 소개된다. 그는 먼저 뇌는 게으르다는 말로 시작한다. 뇌는 반복된 것,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그 습성이야말로 우리가 늙고 창의력을 잃고 정서적 유연성을 상실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뇌에 계속해서 새로움을 제공하라. 낯선 길 걷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익숙하지 않은 음악 듣기, 다르게 글쓰기. 이런 일상의 도전들이 실제로 뇌의 회로를 확장시킨다. 또한 주의 깊은 운동이 중요하다. 예컨대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느린 움직임은 뇌의 감각 회로를 세심하게 활성화시키며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 그는 말한다. 움직임은 곧 사고이고 움직임의 섬세함은 사고의 깊이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중독이 뇌에 미치는 해악이다. 지속적인 자극과 정보 과잉, 집중력에 파편하는 뇌를 생산적인 산만함에 갇히게 만든다. 그는 말한다. 너무 많은 정보는 결국 사고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뇌를 위한 휴식과 고요한 공간, 정적인 독서와 깊은 대화, 산책 같은 느린 자극이 오히려 뇌의 회복을 돕는다. 즉,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를 재조율하는 일이다. 뇌를 지킨다는 건 삶 전체를 더 정교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도이지는 한 가지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뇌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뇌를 넘어서는 어떤 자아를 가진 존재인가?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뇌는 바뀐다는 사실을 입증해 왔다면 이번에는 그 뇌를 바꾸는 주체인 누구인가를 묻는다. 뇌는 감정과 기억, 충동과 습관의 중심이다. 하지만 그 뇌를 관찰하고 조정하고 훈련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도이지는 이를 자기 반성이라는 능력에서 찾는다. 인간은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은 뇌의 신호 처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뇌과학이 철학과 종교의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존재하는가에 대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환자들과의 인터뷰, 내면의 목소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뇌를 넘는 마음이라는 신비를 조명한다. 이는 단지 과학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깊이를 끝까지 응시하며 말한다. 우리는 뇌를 넘는 존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뇌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자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순한 뇌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시 설계하고 다시 선택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그 모든 통찰을 마주한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다.